근데 실제로 복권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있어요. 한 22년 차 부부가 있었는데 평소에 뭐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이 1등의 복권이 당첨이 됐지만 아내에게 나눠주지 않자 아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복권을 구입을 했는데 평소에도 당첨이 되면 내가 절반을 줄게라고 남편이 말을 했는데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자,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다면 이게 그닥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도 나가버렸어 아내가. 붙어 있어야지 왜 나가요? 그래서 아마 남편 다 네 거다.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조현우 씨는요? 이거 나눠줘야죠, 그래도. 그동안 22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죠?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원은 김부민 씨의 말대로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이게 22년이나 살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싼 거지. 이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게 아니라 이게 당첨금은 개인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개인 재산으로 봤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제가 똑같은 이 사례로 중국에 관해 중국 소송건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벌어진 건데 이거는 50%를 부인에게 줘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도 50% 주라는 판결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450억 원을 당첨됐는데 거기서 딱 절반을 주라고 판결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있어요. 왜요? 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법과 이론에 충실한 판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냐면 부부가 같이 노력한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것도 기여도에 따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화가 나서 그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같이 번 돈이에요? 같이 일군 재산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니, 일단은 아니죠. 일단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여도가 있어요? 남편이 그냥 생각해서 숫자로 조합해가지고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기여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생각해낸 거죠. 집을 나갔다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화가 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부르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요? 그동안 남편이 복권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래서 가정재산이 낭비가 됐다. 그리고 1달러로 구입했는데 그 1달러도 사실은 이 가정내에서 나온 돈이다. 변호사가 굉장히 변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법에 충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여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정주부 많으시잖아요. 가정주부가 열심히 이제 가사 일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재산분할 할 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아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줍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정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열심히 내조했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복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가사 일을 한다 하더라도 복권 당첨하고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데 재산분할 인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한 20년 정도를 이제 남편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복권 당첨이 됐어요. 1등이 당첨이 됐는데 바로 이혼한 게 아니라 한 수년 동안은 계속 같이 산 거예요. 그동안도 아내가 열심히 또 투자도 하고 해서 그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 법원은 어느 정도 재산분할 해줘라고 이제 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가 당첨되면 더 잘해주셔야 돼.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제 증가를 시키면 기여도가 인정돼서 재산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씁쓸하다. 바로 이혼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유, 저는 그냥 네네. 저는 싸우지 않고 그냥 잘 나눌 자신 있으니까 제발 그냥 당첨 근처에만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근처도 간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디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당첨되는 순간 이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그냥 깨우나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저도 이거 정말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인터넷에는 복권 당첨자가 알아야 할 행동 요령이 화제가 되고 있대요. 야, 혹시 당첨될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당첨이 되면
되면 반드시 성형과 주민등록번호를 그 종이에다가 당첨된 종이에 적어둬야 돼요. 적어놔요? 이때 훼손될 염려가 된다면요. 지퍼백에 넣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복권 당첨자 발표는 토요일이죠. 수령은 평일에만 가능하니까 주말 동안 이 복권을 잘 지켜야겠죠. 잠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평일이 됐어요. 서대문역 5번 출구에 위치한 농협 본점에 가요. 당첨금을 수령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는 것 같아. 자, 1층 로비 데스크에 가서 방문 목적 직원에게 말해요. 저 복권 행운 고객님 행운 고객님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한 번만 불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운 고객님 하면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복권 사업팀에 안내를 받은대요. 별도 엘리베이터까지 있네요. 그래서 수령하나 봐요. 네. 너무 또 상상만 해도 좋아요.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행운 고객님. 행운 고객. 자, 월요일은 여러분 혼자 파니까 왜 그래요? 당첨금 새 통장에 지급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그리고요. 이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만약에 당첨금이 10억이에요. 하지만 10억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다는 거. 왜? 세금을 떼고 만든다는 거. 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1등 당첨금은요. 33%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30%와 또 3%가 제외된 금액이 실제 수령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복권 당첨금을 받지 못한 황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잘못 인쇄된 복권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자, 2006년에 어떤 사람이 같은 그림이 3개면 1억, 같은 숫자가 3개면 100만 원을 준다는 직석 복권을 이거랑 했어요. 비슷하네. 네. 그런데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 원으로 표시가 돼 있자 당첨금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여기 난 1억이 돼 있다. 그렇죠. 하지만 역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대요. 거기서는 원래 100만 원인데 1억 잘못 찍힌 거야. 당시 너무했다. 구입한 복권은 6,800장이나 잘못 인쇄됐고 유통이 돼서 결국 당첨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갔다라는. 야, 이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네. 소송까지 갔는데 무려 4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희망의 부분이네, 이건 치열하게 진짜. 다툼을 했잖아요. 원래 네. 소송이 오래 걸린 4년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다. 자, 근데 1심 재판부는 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권 사업단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해야죠. 적혀 있는데 이러고. 근데 이제 사업단에서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웬일이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못 인쇄된 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마 명시적으로 조그맣게 보통 약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 잘못 인쇄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게 뭐 약관 때문에 뭐 뭐든지 빠져나갈 데가 없네요. 이게. 네. 그러면 가끔 그리고 뭐 대학 입학이라든지 취업 같은 경우에도 잘못 이제 합격자를 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소송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합격이 되지 않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그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인터넷 하다 보면은 네. 저 밑에 하단에 복권 번호를 알려준대. 그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근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원 가입해서 이제 그 당첨은 될 거로 예상했는데 네.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당첨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당첨됐다는 막 사례자도 올라오고 사례자 있는데.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한 로또 정보 업체입니다. 한 달 회비 10,000원을 내면 매주 1등 당첨 예상 번호 10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과거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뭐 유의미한 변수를 뽑아내서 이제 또 1차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과거의 어떤 출연한 패턴들 중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연속적으로 출연하고 있거나 2007년부터 모두 64명의 1등 당첨자를 냈다는 홍보에 회원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비결은 알고 보면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매주 회원들에게 서로 다른 수백만 개의 번호를 뿌리는데 그 안에 1등 당첨 번호가 포함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특별 번호를 제공한다며 연회비로 수백만 원을 받는 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해서 이제 특별 관리를 해드리고 분석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간 번호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하고 2년 반 동안 600여만 원어치의 로또를 산 김모 씨는 4등에 3번 당첨된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아 회비를 환불받을 길도 막혔습니다. 더 확실한 걸로 VLS로 갈아타게 되면 무조건 1년 안에 1등 만들어주겠다 혼자는 하더라고요.